위에 거는 X 표시됐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체크 표시되는 거니까 녹색은 긍정적인 거고, 그죠? X 빨간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3개만 있고. 네. 뭐가 잘못됐죠? 위에가 왜 잘못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집중이 안 돼. 맞아요. 예, 잘 보셨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든가 뒤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우유를 좋아해서 뭐 음료수를 갖다 놨을 수는 있지만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시선이 앞에 있으니까 뒤쪽에다 놓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가 여기는 확 잘렸죠. 자, 영상은 미술하고 다르게 우리가 영상, 사진이나 영상은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르는 예술. 얼마나 잘 트리밍 하느냐에 따라서 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든요. 뒤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촬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촬영할 때 트리밍 해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촬영한다 했을 때 이렇게 섰을 때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니면 이 상태에서 몸만 이렇게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얘는 정중앙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제 시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쪽으로 노즈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선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걸 이제 조금 알겠어요. 다 알겠죠. 정중앙에다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죠? 자, 네, 머리가 프레임에 닿으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알죠. 자르는 건 괜찮은데 닿으면 안 돼. 그냥 과감하게 눈썹 위에까지 확 잘라버리면 괜찮아요. 이게 닿으면 안 돼. 아니면 공간이 너무 많이 떠도 안 돼.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이제 사진이라 지금 이렇게 3선이 이렇게 됐는데 수평이 됐던 수직이 됐던 우리가 수직으로도 찍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쇼폼 같은 거 찍을 때 페이스북 이런 데는 이제 수직으로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거 할 때 요 꼭지점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다 있어야 돼. 꼭지점에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나 뭐 어떤 팩트가 될 만한 거는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뭐를 그리는데 여기를 그리는데 되는 거예요. 다리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세로라 그러는데 만약에 가로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의 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시작점이 이 다리의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이 끝에 요 끝이나 요 끝,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게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다리도 우측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세로움 때문에 이렇게 빨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이태리 이런 과학자, 수학자,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던 그런 이 도형이래요. 피봇이라고 그러던데 주피사체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요거에 관련된 소품들이 이쪽에 위치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나 뭐 내가 세트장에서 뭘 이렇게 제품을 하나 찍더라도 원 제품 하나만 여기다 달랑 놓지 말고 제품 옆에 이거랑 관련된 뭔가를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샐러드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샐러드 같은 게 있고
얘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주피사체의 꼭지점에다가 주피사체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꼭지점이 생겼잖아요. 이걸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꼭지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달팽이 피봇이 시작되는 점에다 줄을 놓고 그 나머지의 주변에다 이렇게 딸기를 토마토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장센하고 구도 이렇게 잡을 때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만약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살짝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온다든가 약간 밀어낸다든가 해서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게요. 이런 거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이 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난간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일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일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촬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우측으로 둘 건지 좌측으로 둘 건지 여기에 이 사람을 이런 난간이나 이런 라인을 지금 이 카메라 감독은 보고 이거를 촬영한 건데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을 이쪽에다 두고 이쪽을 본다 그러면 여기 그냥 벽이잖아. 그러면 좀 느낌이 덜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어디다가 배치시켰을 때 그 배치되는 게 이런 라인, 이런 선, 기하학적인 선 이렇게 돼서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사진하는 사람들은 구도,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저쪽에서부터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왔을 때 하나만 찍었을까요? 여러 번 타자타자닥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눈의 위치는 항상 여기다 두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나 여기다 두라고 그랬어요. 눈의 위치는. 자, 근데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왜 공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지금의 이 사람이 그렇죠. 처한 그런 심정, 자기가 지금 농부잖아, 힘들잖아. 힘든 건가? 비전도 없고 이거 막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그런 걸 나타내려고 앞에를 잘라버린 거예요. 앞에 공간을 잘라버리면 절벽이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힘들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고 저거 뭔가 좀 짠하다는 걸 그냥 느껴.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여기 이렇게 잘려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손이 이 망태인지 뭐 이렇게 지게 같은 이 손이 여기에 올 수 있게 이제 구도를 잡은 거죠. 여기 손톱에 때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힘든. 이게 그 비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중국 달이라는 데가 있나 그래요. 대리인가 하여튼 사람이 뭐 어떻게 보였냐면은 바퀴벌레 같이 보였어요. 큰 바퀴벌레. 네. 이거를 뭐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볏짚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호롱인가 뭐 어떻게 이렇게 비옷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닐을 안 하고 자기네들 그 주변에서 나는 풀이나 뭐 이런 볏짚이나 뭐 갈대 이런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논 같은데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정말 큰 바퀴벌레. 기다랗게.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런 예전 오래된 뭐 이윤복인지 뭐 그분 김윤복인지 신윤복 그분이 그린 그런 사진첩에도 도화에도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도 옛날에 비옷 이렇게 이런 거로 해서 입었던. 중국이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아졌잖아요. 그리고 시골은 이렇더라고요. 여권 촬영, 이제 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인공 조명이 있고 자연 조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연 조명이죠 지금. 자, 자연 조명으로 촬영했을 때 이 뒤에서 이 빛을 지금 여기는 살짝 요 드레스로 지금 살짝 보일 듯 말 듯하게 촬영이 된 거거든요. 이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뭐 스트로브가 있어요. 여기 조명기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킨 거죠. 뒤에 오버되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여기에 실루엣이 생겼잖아요. 실루엣 생기면서 여기가 약간 어두워진다고 얼굴이. 그러면 어둡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리개를 뭐 열어준다든가 조리개를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조리개를 열어준다든가 이 태양이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게 살짝 옆으로 식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비켜줘도 되지만 또 여기에 빛을 약간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하게 하면서 좀 환상적인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해서 이 상태 지금 촬영한 상태가 요거예요. 현장이 요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여기에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 가요? 그냥 뭐 역광이래 사람도 뭐 지저분하게 보이고 막 그랬을 텐데 요 밑에 요 물 있잖아요. 요 아스팔트에 비가 오고 나서 약간 바닥에 물 고인 거를 또 촬영에 응용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밀러 같이 이런 거는 요런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 요런 사진을 많이 본 사람들은 현장에 가면 그런 게 눈이 띄어요. 그래서 그런 걸 촬영을 해요. 근데 남의 걸 보지 않은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는 전 세계 그냥 나 혼자 만든 그림을 만들겠다, 사진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거를 못 만들어요. 누구만 천재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남의 걸 많이 보면은 머릿속에 그게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 꺼내내지 못하지만 머릿속에 인풋이 다 된 거는 현장에 가면 9시 되는 거야 또. 그래서 누구 걸 따라하게 되고 누구 걸 베끼게 되고 일부러 이거 누구 걸 베끼겠다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런 그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면 좋은 풍경도 누구는 멋있게 찍어왔는데 누구는 그냥 지나갔어. 또 누구는 같이 멋있게 다 같이 찍었어.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누가 찍은 건 유독 멋있고 누가 찍은 거는 그닥 그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 그걸 많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작품 사진하면 이런 걸 많이 찍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이 밧줄이 뭐 그냥 밧줄이지 뭐, 그죠? 근데 어때요? 영상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한다고. 이거 열쇠 구멍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쇠 구멍일 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잖아. 사진을 이걸 보면서 이러는 거는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준 촬영 감독이 뭘 보여주기 위해인지를 알고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스케치로 찍으면 이런 그림을 못 만들어. 작가가 이걸 촬영할 때 촬영한 사람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한 거예요.
세월을 보일 수 있잖아요. 세월, 그죠?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뭐 이런 거 나무 결하고 뭐 이런 거 세월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를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밭일 뿐인데 뭐 어떤 흔적을 남겨낼 수가 있고. 아, 이거 위에 내용으로 되나? 여기도 배경천이 배경지가 이렇게 안 됐죠. 아루를 이렇게 줬죠. 배경지는 항상 이렇게 아루가 줘야 되고요. 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뭐 같아요? 반사판. 반사판을 앞에다 대고 여기서 조명을 하고 뒤에서 뭐 백조명은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링라이트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동영상은 아니고 이제 사진이네요. 여기 보면 스트로보네 이게 퍽퍽 터지는 거. 요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제 여기에 닿는 건데 요 빛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사판에 닿아가지고 얼굴까지 화사하게 촬영할 수 있게. 쓰리쿠션이네요. 지금 조명이 저 네. 우선 안쪽을 비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반사되는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접 분산시키는 거죠. 직접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디테일이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DSLR 카메라에다가 프라시를 어떻게 달았어요? 카메라 위에다 꼭대기에다 달았죠. 꼭대기에다. 그거는 아마추어들. 프로들은 위에다 절대 안 달아. 아니 위에다 안 달아. 옆에다 달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플레이트를 하나 옆으로 이렇게 대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달아. 네. 여기다 달아. 여기다 안 달아. 여기다 다는 거는 뭐 정말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명은 바로 위에서 비추질 않아요. 옆에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결혼식장이나 어디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카메라 스로 촬영하는 사람이 프라시를 사람 얼굴에다 쏘든가요? 어떻게 써요? 아니 방향을 프라시 방향이 라이트 방향이 얼굴에다가 절대 안 해요. 얼굴에다가 하면은 얼굴이 다 날아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냐면 이 천장에다가 위에다가 헤드를 위에다 놓고 퍽 터트리면 이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돼서 부드럽게 찍혀요. 절대 이렇게 안 한다. 카메라 위에 프라시를 다는 거는 절대 없다. 프로들은 아마추어들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뭐 프로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정말로 긴박해서 뭐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뭐 이제 프라시가 없어도 지금은 다 촬영이 되잖아요. 또 프라시 없이 찍어도 된다고 그러지만 프라시를 해서 촬영한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조명은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그림이 이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위는 선 바닷가고 색깔이 완전 그죠? 완전히 다르죠. 제가 그때 화이트 바란스 얘기했죠. 자동으로 찍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편집실에서 후보정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빛이나 이런 데 가서 석양을 찍었는데 석양이 이렇게 안 나와. 눈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분위기 있었는데 찍어놓으니까 약간 이렇지만 약간 이렇게 좀 브리딩딩 하면서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돌아. 실망하지 말고 집에 오셔가지고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색 보정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색 보정을. 자, 사진은 영상은 찍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보정해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는 거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럼 사진은 영상 마찬가지 반드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자기가 찍힌 걸 그대로 다 보여주지 말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보여주는 게 맞아요. 자, 이런 것 같은 거 뒤에 백 라이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생기잖아요. 앞에서 또 키라이트죠. 이거는 전면에서 태양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키라이트는 두 개가 아니에요. 키라이트는 항상 하나야. 그림자가 두 개, 세 개 생기면 안 돼요. 벽에. 하나는 생겨도 돼요. 두 개, 세 개 생기면 안 돼요. 요 밑에는 거는 저거예요. 선풍기. 선풍기를 틀어주면은 요 머릿결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린다고. 머릿결이 씩 올라가게. 그럼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선풍기가 많이 없다. 뭐 그래도 뭐 모델이니까 자연스럽긴 하지만 더 리얼하게 자연스러우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음악을 틀어줘요. 우리가 이렇게 패션 이렇게 모델들 이렇게 영상 만들고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면은 음악을 그냥 거의 그 클럽 음악을 틀어줘요. 클럽 음악을. 그럼 그거 들으면은 신나게 자기가 알아서 포즈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주문을 안 해. 그럼 부자연스러워. 주문을 하는 순간 부자연스러워. 이 사람은 못 따라하니까 그냥 음악 틀어주면은 지가 이렇게 스타디엔 그 폼이 그냥 나와. 뭐 춤추면서 뭐 자기가 포즈 잡으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제 잘 사진하는 사람이나 카메라 감독이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영 그림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출을 한번 시키죠. 이거 굉장히 아주 뭐 힘 있는 뭐 그런 사진이잖아요.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쓸 정도가 되면은 물이 이렇게 딱 쓸 정도가 되면 샷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스피드가 빨라야 돼.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도 스피드를 빨리 해주면은 그림이 선명하게 보여. 근데 스피드를 만약에 날씨가 어둡다든가 뭐 해서 ISO도 높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스피드가 낮다. 셔터 스피드가 낮다 그러면 이런 물 이런 데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조명을 해야 돼. 조명을 해서 스피드를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자, 이 그림만 봤을 때는 허접하잖아요. 그죠? 뭐 석양에서 수차례 뛰어 뭐 해가지고 찍었겠지만 네 이렇게 이 사람은 뒤에 엉덩이가 다 보이네. 저걸 찍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요거 찍는 사람은 메이킹 필름을 한다래. 메이킹 필름 찍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본 게임 찍는 사람이 있고 메이킹 필름 찍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찍었을까?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동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로우 앵글로 찍은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 이게 물 튈까봐 신발도 안 벗고 그냥 그 근처에 언저리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잖아. 이 사람은 장화 신었잖아. 물속에 들어가서라도 좋은 그림을 촬영을 해야 돼요. 역광에서 판가름 난다. 분위기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왠지 아세요?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감독님들이 봤을 때 뭐가 제일 이렇게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연출에서 여기만 보여줘서 그래. 여기만. 그래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연출에서.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뒤에서 백라이트를 역광 조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좀 어둡죠. 이게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에서 45도 각도에서 이쪽으로 비춰줬을 때 여기에 삼각 저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삼각이 광대뼈가 삼각으로 생긴 게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했잖아.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 똑같으면 입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체감이. 요거를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스튜디오도 허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죠? 자, 이 위에 이 하얀 이거 빛을 반사시키는 이 빛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줬을 때 이 빛을 여기에 닿아서 반사시켜서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선풍기로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게 눈 이렇게 스노우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행사장 같은 데 가면 팍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겨울 눈 그렇게 뿌려가지고 연기가 있죠. 연기 스모그. 스모그가 있어야 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스모그가 있어야. 그래서 스모그를 뿌리면서 이 눈 스노우도 뿌리고 여기서 선풍기 날리고 하면서 밑에는 여름인가 봐. 반바지 입었어요. 위에만 자켓. 의류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제품을 생산하죠. 그죠? 6개월 전에. 여름에 겨울옷 찍고 겨울에 여름옷 찍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막 오바 막 이런 자켓 막 이런 누비옷 이런 거 입고 스튜디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찍어요. 겨울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 나오잖아. 근데 입김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겨울길이 아닌데 여름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럼 입안에다가 뭐를 넣냐면 얼음을 넣어요. 얼음. 이 가거름 있잖아요. 가거름을 입에다 넣고 물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입김이 나와버려. 겨울에. 입안의 온도를 낮춰줘야. 그럼 감독님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정면에서 키라이트 주고 네. 저기 역광 조명이고 네, 이게 역광 그리고 조명. 저 옆에서 오는 게 렘브란트 조명 이렇게 세 개 썼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긴 거는 뒤에서 백라이트를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키라이트 준 거고 이쪽에도 필라이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졌지만 조명을 안 하면은 더 까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준 거죠. 여기서 키라이트 하나 줬고 백라이트 하나 줬고 여기서 필라이트 줬고 요 위에 이제 디퓨즈 빛을 분산시켜주는 반사판이 이제 위에 있는 거. 동토의 땅 같은 분위기들 스튜디오 하면은 엄청 지저분해요. 막 거의 쓰레기밭이야. 여기는 안 나오잖아. 드라마 세트장하고 달라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지저분하고 드라마 세트장은 바닥까지 다 나오잖아. 그래도 그 카메라 잡히는 데만 청소해야지 카메라 안 잡히는 데는 청소를 못해. 신랑과 신부가 아주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입체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역광을 촬영하면서 라이트 스트로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주름이나 이런 게 자세히 보이면은 요게 죽는 거야. 뭐를 내가 살릴 건지를 감을 잡아야 돼. 얼굴을 살릴 건지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옷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얼굴도 살려야겠지만 옷의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나는 이게 분명히 하얀 화이트 드레스인데 찍어놓은 게 베이지색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푸르딩딩하게 나와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는지 요거는 촬영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들어 이게 물 생수병 들고서는 푹 해가지고 요 앞에 역광이 참
물방울이 역광일 때 보인다 그랬죠. 순광일 때는 안 보인다 그랬죠. 역광으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여기서 물을 뿌려서 이 중간을 이제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지. 뽀샤시하게. 요거로 인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찍었다. 완전히 다르죠. 사진 나온 거하고 현장은 그래요. 이런 거는 이런 창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장센이 되는 거죠. 요 사이로 요 커플을 이제 보일 수 있게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여기 있게 보일 수 있게.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바닷가 가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 얹혀놓고 뭐 건물을 여기다 놓고 피사에 사탁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게. 어제 포스가 좋은 거예요? 어때요? 색스폰? 그 사람에 비해서 색소폰이 엄청 큰데요. 그래요? 테너 색스폰인가 보죠. 테너라도 저렇게 크지 않아요. 저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커 보이는. 네. 이렇게 왕원 이게 여기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여자가 바닷가에서 색스폰을 부는데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조명을. 들고 있는 거 작네요. 크기는 저 크기가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윗사진은 되게 커 보여요. 아, 그거는 렌즈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렌즈. 관광 렌즈로 촬영된 것 같아요. 자, 관광 렌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갇혀 있는 거는 더 가차이,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갇혀 있는 거는 크게, 멀리 있는 거는 아주 작게. 그러니까 관광 렌즈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아까 같이 그런 것도 갇혀, 이 색스폰 위치가 카메라 위치고 사람보다 카메라 위치가 더 가차되면 상대적으로 색스폰이 좀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촬영을 많이 하죠. 인도 같아. 수염 나서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자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여자 누워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누방울을 뿌리나 봐요. 데일라이트 조명을 한다. 이렇게.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보여요? 흙이잖아요. 그죠? 바닥, 흙. 바닥 흙이 보이려고 카메라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위치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카메라 위치가.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 뒤에가 이렇게 비눗방울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비눗방울이 될 수도 있고. 자, 역광이란 말이에요. 이쪽 지금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따로 무슨 스트로브를 쳤다든가 조명을 하진 않고 그냥 역광 상태를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은 여기 이제 단초점 렌즈를 활용하면 이렇게 찍혀요. 단렌즈. 우리가 줌렌즈는 전문가들은 잘 안 써요. 줌렌즈를 다 뭘 써요? 단렌즈를 써요. 단초점 렌즈.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포케가 생겨. 아른아른하게. 인물을 만약 모델을 촬영한다. 인물을 멋있게 찍고 싶다. 그러면 줌렌즈는 절대 단렌즈를 쓰면 돼요. 단렌즈. 포커스 해상력도 좋고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불편한 건 뭐냐면 할 때마다 렌즈를 갈아야 돼. 뭐 28mm 있겠다, 뭐 14mm 있겠다, 200mm 있겠다, 300mm 있겠다. 할 때마다 이걸 갈아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긴 해. 그리고 내가 정확한 앵글을 잡을 때 줌렌즈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렌즈는 그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발로 찍어야 돼. 걔는 위치를 크기 사이즈를 조금만 변경시키려면 내가 뒤로 조금 앞으로 조금 옆으로 조금 이렇게 귀찮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줌렌즈를 사용하고 영화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줌렌즈를 거의 안 써요. 다 파노라마
시네마 렌즈는 다 단렌즈예요. 단렌즈 렌즈 박스를 엄청 큰 걸 가지고 다녀 이 조수들이. 그러면 감독은 야 18mm, 24mm, 35mm 손만 딱 내밀면 렌즈를 여기다 탁 갖다 줘. 그럼 이제 끼워. 누가 끼워요? 카메라 감독이 안 끼워. 그것도 껴주는 세컨 카메라가 이거 껴. 감독은 그 사이에 이제 뭐를 어떻게 찍을 건지를 이제 잘 보는 거야. 내가 일일이 그 찾아서 끼고 이러면은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만 뭐가 발생이 돼요? 총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뭐 B급 카메라, 뭐 C급 카메라맨들 돈 조금만 줘도 되는데 A급 카메라는 수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 다 찍어야 되는데 오늘 못 찍고 내일까지 간다 그러면 수천만 원 플러스 또 얼마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하여튼 다 역할 분담이 있어서 카메라 감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작은 것까지 다 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렌즈 끼워주는 사람 따로, 초점 맞춰주는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 물방울의 배경 역할. 감독님 네. 지금 단렌즈 말씀하셨는데 네. 단렌즈, 줌렌즈, 그다음에 광각, 망원 아, 요 단렌즈는 부분을 좀 단렌즈는 뭐냐면은 네. 이 카메라 그 미리 수가 있잖아요. 뭐 15mm, 20mm, 35mm, 뭐 70mm, 200mm 있잖아요. 네. 그게 줌렌즈는 다 붙어 같이 있는 거야. 뭐 2470 그러면 24mm부터 70mm까지 렌즈 하나에게 다 렌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 단렌즈는 24mm면 24mm 하나 별도, 70mm면 70mm 별도, 200mm면 200mm 별도, 따로 둬서 촬영할 때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화는 해상도가 좋아야 되거든. 그리고 그림도 예뻐야 되고, 그래서 단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렌즈를 써요. 지금 우리 장 감독님은 의류 수출하잖아. 네. 그럼 의류 옷 같은 거 찍을 때는 단렌즈로 찍으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DSLR로 단렌즈로. 그럼 일반적인 이런 스마트폰은 줌렌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능이 막 섞여 있으니까. 아니야, 얘도 어차피 정확히 보면 단렌즈야. 왜냐면 맨 밑에 광각이 있었죠. 중간에 표준이 있었죠. 맨 위에 망원이 있었잖아. 네. 그거를 누르는 거지 줌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줌 렌즈는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손으로 뭐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광학 줌이 되는 거지. 아니 전자식 줌. 광학 줌은 내가 터치한 게 광학 줌이고 전자 줌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광학 줌을 이렇게 써. 광학 줌이 아니라 광학 렌즈를 단 렌즈니까 그거는 하나하나씩. 배경의 역광 조명이 한몫을 한다. 이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물속으로 집어넣네. 아까 그 그림이 물속이 된 거예요. 뭐를 없앴어요? 의자랑 뭐 이런 거 없애니까 이제 그래픽이 되는 거죠. 이제 CG 작업하는 거지. 뭐 이걸 다 지워버린 거죠. 이걸 다 지워버린. 지금 AI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된 게 CG 작업이 엄청 쉬워졌어. 폰에서도 되고 PC에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사람만 인식을 해. AI가 사람만 인식하고 이걸 나머지 다 지워버려. 그리고 아까 같이 물속으로 가져가면 물이 되는 거고 우주로 가져가면 우주인이 되는 거고. 베트남이네요. 자, 여기도 인물이 살고 여기 포커스 아웃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사진이다 그러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런데 날아가야지. 여기도 잘 맞고 여기도 잘 맞아.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여기도 잘 맞고 여기도 잘 맞고 다 잘 맞아. 그럼 단체 사진 찍을 땐 좋아.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가 포커스가 된다 그랬어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초점은 정답. 아니 초점은 여기다 맞는데 카메라가 가차에 가면 카메라가 피사체 가차에 가면 여기가 포커스 아웃이 돼요. 자, 촬영은 내가 목숨 걸고 찍으라고 그랬어요. 촬영은 목숨 걸고. 자, 이 사람은 그런데 거의 목숨 걸고 촬영하는 거야. 한쪽 다리만 난간에다 이렇게 앙카해 놓고 그냥 거의 밑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져야 돼. 카메라 감독들은 그림 하나에 목숨을 걸고 찍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난간 위에서 몸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찍으면은 그런 사진이 안 나와. 그런 사진이 안 나와. 자, 맛있게 따뜻한 새우 맛있게 보이죠? 뒤에가 까만 배경에서 이게 뭐예요? 스팀. 그 뭐 옷 이렇게 터는 뭐 이런 거예요. 스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뿜어줘 가지고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역광이기 때문에 이 스팀이 보이는 거예요. 순광에서는 안 보여요. 역광으로 빛을 비춰줘야 보여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쁜 사진은 콘트라 포스트가 답이다. 똑같은 여자인데 이 X는 잘못된 거예요. 이 체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 팔 모양과 이 허리랑 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포즈 서 있는 거 있잖아.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짝다리 쓰는 거 그런 것도 별로예요. 다리를 휘어보여. 정면으로 이건 이제 거의 정면인데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한쪽 다리를 반드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더 이렇게 길어 보여요. 여기 손 모양 이것도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머리 좀 뒤로 이렇게 넘겨봐 하고 이제 카메라 감독이나 이렇게 안에 주문을 하면은 지가 이렇게 넘겼을 때 그때 이제 순간 포착해서 몇 컷이 따라락 찍힌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르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똑같은 여자가 다르네. 왜 얘는 좀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펑퍼짐해 보이죠. 왼쪽은 완전 제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정면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한쪽 다리를 들어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이렇게 살짝 들어. 그리고 보이는 쪽 반대쪽에 어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더 이렇게 보기가 좋아져. 저 너무 심했다. 요거 좀 남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우리 거까지 했어. 이렇게는 안 하죠. 하여튼 이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모델이라면은 예쁜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거 좀 보고 그렇게 포즈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꼬마애들은 다 이렇게 찍어요. 네, 맞아. 사진 찍는다고 어떻게 카메라 대잖아. 자기가 다 막 포즈 막 잡어. 유치원 애들이. 걔네들은 뭐 유튜브나 뭐 TV 이런 데서 많이 본 거야. 본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쁜 짓 하는 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죠, 그죠? 네. 똑바로 서가지고.
허리를 똑바로 펴야 되는데 오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카메라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카메라 위치가 옆에 이게 안 들어가는 위치로 잡지 말고 포지션을 바꿔서 카메라 위치가 아름다운, 그러니까 잘 찍는 카메라 감독들 잘 찍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디가 예쁜지 어디가 아름다운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아. 몇 번 찍어보면. 그래서 그 위치에서 많이 찍어. 그 위치에서. 그리고 모델들도 그래. 모델들도 자기가 나는 오른쪽 뺨이 잘 나와요, 오른쪽에서만 찍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해. 근데 카메라 감독이 오른쪽 안 찍고 왼쪽으로 막 찍었다. 그래서 그런 사진 갖다 이제 컨펌 받으려고 주잖아. 그러면 빠꾸시켜. 내가 오른쪽 찍어달라 했지 왜 왼쪽 찍어달라고 그랬냐고. 그거 쓰지 말라고. 우리는 그거 돈 수억 들여서 촬영한 건데 쓰지 말래. 난감하지. 그 CF 회사에서는. 이것도 한쪽 다리는 들었는데 이게 좀 더 발랄해 보이잖아요, 그죠? 정면보다, 그죠? 이런 뭐를 활용해요? 이런 그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거야.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살짝 기대면서 좀 이렇게 발랄한 그런 포즈를 잡을 수 있게 다리라든가 손동작이라든가 얼굴. 얘는 양쪽 귀가 다 나왔죠. 네. 한쪽 귀 안 나오게 네. 예, 찍으라고. 이것도 양쪽 귀가 다 나오는 거고 한쪽 귀 안 나오게 해서 몸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관 가서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면 사진 그 촬영 기사가 뭐라 그래요? 자, 고개 약간 옆으로 좀 더 고개 턱 당기고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턱 당기고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왼쪽 뭐 이렇게. 양쪽 귀가 다 나오지 않게 한쪽 귀만 나오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않고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서 얼굴에 4분의 3 각도, 3쿼터 앵글이라고 그러죠. 4분의 3 각도만 보일 수 있게. 이 여자는 너무 씩씩해. 이거 남자같이 이러고 있는데 다리가 X자로 보여.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자, 이것도 지금 다리를 붙였잖아요, 그죠? 붙였는데 똑바로 쓴 게 아니잖아. 한쪽 다리 살짝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한쪽 다리만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요. 손의 위치도 이렇게 대깔꼬마니 같이 이렇게 똑같이 양쪽이 다 똑같게 하지 않고 한쪽은 좀 다르게 위치가 지금이죠. 다 여기를 다 똑같이 하지 않게 어깨도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포즈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기본적인 건데 조리개가 다 열렸을 때 이거는 다 닫혔을 때예요. 다 닫혔을 때는 이렇게 꽃이 여기도 선명하고 여기도 선명하잖아요. 열어주면은 백이 이렇게 날려요. 백 포커스가 아웃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피망을 예쁘게 맛있게 찍었어. 여기도 포커스 맞고 여기도 포커스 맞으면은 사진은 예쁠지 모르지만 이거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거는 주 피사체에 대한 어떠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다 맞아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뭐 나무 상자에다 그냥 대충 집어넣는 거라도 굉장히 나무 상자도 좀 앤틱스럽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피망이지만 피망이 예술 작품 같이 보이잖아요. 네. 세골이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역광이고 얘는 망원 렌즈예요. 망원. 그러니까 꼭 망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초점인데 뭐 200mm라든가 아니면 뭐 80mm라든가 105mm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줌 렌즈가 아니라면은. 자, 조명이 여기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왔어요? 자기 앞쪽으로 왔잖아요. 촬영하는 사람 쪽으로. 촬영하는 사람 쪽으로 올 때 촬영하라 그랬잖아요. 역광으로 촬영하라는 거예요. 역광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이쪽으로. 여기가. 배경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배경하고 분리가. 그래서 여기 뭐 무슨 꽃가루인지 뭔지를 아니 뭐 꽃잎이에요? 아, 털 같아요. 저기 오리털 같은 거 푸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샥 날리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 네. 보통 저희가 야외 촬영할 때 네. 역광으로 하면은 사람이 앞에가 이제 까맣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까맣게 안 나오게 하는 게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역광으로 안 찍는다고 생각을 항상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앞에서도 조명이 아 나와야 이거 안 해고도 찍는 안 거예요. 하고도 그러면 찍는다고요? 그러면 예. 조명을 했을 수도 보이지 않으니까 조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조명 안 하고 이렇게 찍는 거지. 조명 안 하고. 왜냐면 요런 빛을 이 사람의 머리나 신체로 약간 가려지면서 카메라 위치가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 쪽으로 빛이 닿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닿는지 이렇게 해서 안 닿는지에서 각도를 조절하면은 찾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그래서 역광으로 찍으면 사진 잘 나와요라고 얘기하니까 역광으로 가서 이제 제 실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서수남이라고 있었어요. 가수. 그 사람이 무슨 큰 공장인지 무슨 회사를 뭐 하여튼 차렸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신빙이었을 때요. 취재를 나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광이 최고다. 역광으로 찍어라. 그래서 저는 역광만 찾으러 다닌 거야. 태양이 그때 막 오후 시간이었는데 해가 넘어갈 때 내가 여기서 찍으니까 사수가 나보래. 야 이쪽으로 와 자꾸 그러는 거야. 나보다 한 십 년 넘게 차이 났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오래. 그래서 난 또 내가 카메라 감독이고 지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 오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그래서 안 갔어. 안 가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찍었어. 들어가서 리뷰해 보니까 새까맣게 나왔네. 그러니까 고참이 야 너 그 자리는 거기 아니야. 이리 와서 찍어야 돼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역광으로 찍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찍어야 되고 자리를 안 옮긴 거야. 그래도 말 듣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로 찍은 거야. 그랬더니 까맣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까맣게 안 나오게 내가 파인다를 들여다보고 노출을 조절했으면 돼요. 이게 뭐 조리개를 열어준다든가 뭐 ISO를 열어준다든가 그때 이제 ISO가 아니었을 텐데 뭐였지? 하여튼 샷터 속도를 뭐 이렇게 조절해준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기본 세팅값 가지고 그냥 찍다가 아주 나중에 개망신을 당한 그런. 저는 그때는 배운 대로 한 거야 나는. 근데 그 교수들이 알려준 그 깊은 뜻까지는 모르는 거지. 역광으로 찍는 게 맞는데 그 역광이 카메라 렌즈에 닿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내가 캐치가 안 된 거지. 파인다로 들여다봤을 때 그냥 새카맣게는 안 보였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지. 지금 내가 계속 역광해서 지금 물어봐서 지금 해준 거예요. 역광으로 찍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파인다를 다 보이잖아. 봤을 때 어둡다 그러면 뭐야? 이만큼 움직인다든가 이만큼 내린다든가 이만큼 올려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탁 닫혔다 열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값에 왔을 때 촬영하는 거지 시커먼 거 그대로 촬영하려는 건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여기가 야 뒤에 배경 좋다 이거니 여기까지 다 찍어 이렇게. 네. 근데 이런 사진은 못 봐. 촬영은 뭐라 그랬어요? 자르는 예술이라 했잖아요. 자르는 예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뒤에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런 그림은 못 찾아. 망원 렌즈로 촬영해서 자, 지금 EBC예요. 다르잖아. 요거는 화이트 바란스나 그 편집 후반 작업에서 편집을 해서 색깔을 좀 돌린 거야. 따뜻하게. 얘는 지금 차갑잖아. 얘는 따뜻해잖아. 이게 반사가 되는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이런 눈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반사가 보이는지 내가 이쪽으로 섰을 때 반사가 보이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아까 그런 피벗 같은 거 S구도 주 피사체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주 피사체가 되는 거죠. 외국에도 이렇게 텃밭들을 이렇게 가꾸나 봐요. 요 피사체를 내가 어디에다 둬야 될지.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라고 그래요. 여기 원형이 이렇게 된 거. 굉장히 유명한 이거 사진인데. 앙리 브레송인가 하여튼 뭐 사진에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진학과 아니 저기 프랑스. 네. 사진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영상으로도 이런 걸 본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멀리 찍으라 그랬잖아. 멀리. 그죠? 한 번은 멀리 찍으라 했잖아. 내가 몸이 피곤했는데도 좀 멀리 가서. 이런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큰 벽에 굉장히 인간의 그 나약함이라든가 뭐 작은 뭐 그런 거를 표현할 때 근데 흙과 백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보는 눈. 그죠? 이런 거 그림자 사람과 그림자와 그래픽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계단이 쫙 돼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중앙인데 이 사람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 아 이제 다 왔구나.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느낌 이야기 스토리가 될 수 있게 자기가 구도를 잡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루엣이죠. 실루엣.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여기에서 여기 흑백인데 칼라 스탠드 글라스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유리 밝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난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저기 자전거 바퀴 앞부분만 보여줘도 자전거인지 다 알잖아. 앞바퀴만 보이지 않고 앞에 뒤에까지 다 보여주면은 그래도 자전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더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이 이렇게 S자 그죠? 이게 똑바로 된 길도 많이 있지만 시골길 같은 데 가면 이런 길도 많이 있다고 농로 같은데 뭐 그런 걸 잘 찾았다가 아주 그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누가 지나가도 지나가. 영상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다려. 자동차가 지나간다든가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숏이라는 거를
한 달 됐나? 뭐 그 정도 처음 시작해봤는데 찍었는데 지금 한 16만 명인가 봤어요. 그 저희가 봤으면 좋겠네요. 사진 한 장을 그게 우연찮게 찍힌 거죠. 사진 한 장이에요. 네, 사진 자동 한 장을 소출하셨다고요? 아니 동영상이죠. 그냥 아, 편집을 안 하고 카메라 보다 딱 대고 있는데 네,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자전거가 이렇게 네.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좁은 길이니까 자동차가 오니까 자전거가 내려서 끌고 가는 모습이 그 앞에 또 뭐가 써 있었냐면 자전거 내려서 뭐 자전거 멈춤이라고 써 있나 뭐 하여튼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 사인보드가 거기에 자동차하고 그 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이 타고 가다가 내리는 거가 동영상에 찍히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이렇게 보나 봐. 처음에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에다가 10,000명, 그다음 뭐 10만 명 되고 막. 예. 아직 안 보셨어요? 뭐, 뭐, 한 번에 올려주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있어.